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대단원 3으로 가서 오늘 이제 배우게 될 게 경제입니다. 이제 저랑 같이 경제를 또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제가 대학 때 제일 못했던 과목 중에 하나가 경제예요. 경제를 너무 못해가지고 제가 경제 관련 전공 수업을 4개를 들었는데 학점이 다 안 좋습니다. 심지어 한 번은 시험을 치다 포기를 한 적도 있어요. 너무 어려워서. 이제 그래서 제 학점이 거의 C나 D인데 경제 관련 학점이 제게 이 경제 수업을 듣게 된 여러분들 참 어떻게 보면 불행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경제를 그만큼 어려워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경제를 가급적 쉽게 간단하게 가르쳐 드리려고 한번 애를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페이지는 48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고요. 대단원 1 대단원 3에서 중단원 1 경제활동과 경제체제의 첫 번째 주제로 경제는 선택의 연속이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한번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경제활동이란 뭐냐? 자, 경제활동이라는 거는 간단히 얘기하면은 인간이 필요하거나 원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 분배, 소비하는 활동을 경제활동이라고 합니다. 생산, 분배, 소비는 뭔지 이따가 설명을 할 거고 먼저 재화와 서비스가 뭔지부터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자, 우리 인간들은 살아가면서 필요하거나 또는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원하는 건 뭐냐면은 저는 RTX 3080 그래픽 카드가 필요합니다. 또 제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또 뭐 밥이라든지 그쵸? 뭐 또 국이라든지 반찬 같은 것도 필요하겠죠, 그렇죠? 밥 먹어야 되니까. 자, 이런 것들이 다 인간이 필요하거나 원하는 건데 이 중에서 어떤 형태로서 사물로서 존재하는 걸 재화라고 합니다. 반면에 인간이 필요하거나 원하는데 어떤 사물의 형태로서 물질로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인간의 행위로 존재하는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서비스라고 합니다. 서비스. 그러니까 이제 재화와 서비스의 예를 하나씩 들어보자면 여기는 RTX 3080이나 밥이나 국이나 반찬은 전부 실제 존재하는 사물로서의 제가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전부 재화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근데 제가 지마켓에서 RTX 3080을 주문을 한 거예요. 자, 근데 택배 기사님이 우리 집 앞에까지 RTX 3080을 배송해 주셨습니다. 자, 배송해 주시는 그 배송 행위는 실제 어떤 사물로서 존재하는 게 아니죠. 제가 필요한 거긴 한데 그거는 택배 기사님의 행위입니다. 인간의 행위죠. 그래서 그거는 재화가 아니고 뭐다? 서비스가 된다. 자, 그럼 여러분 재화와 서비스가 뭔지 이제 구분이 됐죠. 그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고 분배하고 소비하는 걸 전부 다 경제 활동이라고 하는데 자, 그럼 이제 생산과 분배와 소비가 뭔지 각각 하나씩 살펴봅시다. 먼저 첫 번째. 자, 생산 활동이란 건 뭐냐? 자, 생산 활동은 재화와 서비스를 만들거나 아니면 이미 만들어진 재화의 가치, 서비스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활동을 생산 활동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농부 아저씨가 농사를 지어서 쌀이라는 재화를 만드는 것도 생산 활동이고 또 이 쌀이라는 것, 이미 만들어진 재화를 공장에서 가공해 가지고 이걸로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뻥튀기 과자 같은 쌀 과자를 만들었다. 자, 이것도 기존에 있던 쌀의 가치를 증대시킨 거기 때문에 역시 생산 활동이 되는 거죠. 자, 또한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는 이 사회 수업 이거 역시 자, 교육 서비스를 제가 생산하고 있는 생산 활동인 거죠. 즉 생산 활동이란 거는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창조해내는 행위들을 갖다가 전부 생산 활동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생산 활동이 뭔지 알았으니까 넘어가서 자,
두 번째로 분배 활동이 뭔지 봅시다. 자, 분배 활동이라는 걸 조금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우리가 분배라고 하면은 서로 나눠준다라고 하니까, 생산 활동은 재화나 서비스를 만들어낸 거니까 분배 활동은 이 재화나 서비스를 이제 뭐 삼식이한테 몇 개, 뭐 또식이한테 몇 개, 길동이한테 몇 개 이렇게 나눠주는 활동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분배 활동이란 거는, 자, 생산 과정에 참여한 대가를 나누어 갖는 것을 분배라고 합니다. 가령 생산활동에 노동을 제공한 노동자는 그 대가로 임금, 즉 급여를 받죠. 자, 그리고 어떤 생산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땅을 빌려준 사람, 자, 농사를 짓는데 거기에 땅을 빌려준 지주는 그 땅의 사용료인 지대를 받게 되겠죠. 자, 그리고 어떤 회사가 공장을 지어서 공장을 운영해서 어떤 뭐 삼성 갤럭시 S 같은 스마트폰을 생산하려고 한다. 자, 이때 그 공장을 돌리고 노동자를 고용하고 하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 자본, 돈을 투자한 사람은 그 투자금에 대한 어떤 이자를 갖다가 받게 되는 거겠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분배 활동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수업을 제가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제공하는 교육 서비스 활동을 생산함으로써 제가 분배받는 건 뭐죠? 저는 교사로서 급여를 받게 되죠. 즉, 교육 서비스라는 이 서비스를 생산한 대가로 저는 매달 일정한 금액의 급여를, 월급을 받게 되는 분배 활동에도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생산활동과 분배활동이 각각 뭔지 이해가 됐죠? 자, 넘어가서 마지막으로 소비활동을 봅시다. 자, 소비는 제일 쉽죠.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해서 사용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수업 듣고 있죠, 그렇죠? 이게 바로 제가 만들어낸, 제가 생산한 교육 서비스를 여러분들이 지금 소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배달의 족속, 뭐 배달의 민족에서 자장면을 하나 산다. 이것도 이제 소비가 되는 건데, 배달의 민족에서 자장면 하나를 갖다가 주문하면은 그 안에 되게 복잡한 경제 활동이 다 들어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배달의 민족에 이제 짜장면 주문하면 배달의 민족 주문 뜨겠죠, 그쵸? 자, 그러면은 자장면을 만들고 배달하는 이 서비스를 제공한 식당은 생산 활동을 한 거죠. 자, 짜장면이란 재화를 만들어내고 이걸 여러분 집에까지 배달하는 서비스를 또 생산했기 때문에 생산활동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짜장면을 맛있게 먹겠죠, 그렇죠? 짜장면이라는 재화를 여러분들 소비하고 동시에 여러분들 집까지 편리하게 배달해준 그 배달 서비스, 그 두 가지를 모두 다 여러분들 소비한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먹고 이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짜장면, 중국집의 식당 주방장 아저씨와 배달원 아저씨는 모두 노동력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분배 활동까지 한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하는 모든 활동들은 전부 다 생산과 분배와 소비가 녹아들어 있는 경제활동이다. 자, 이걸 여러분 잘 알아두시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경제활동에는 어떤 문제가 있어요. 자, 무슨 문제가 있냐? 자, 여러분, 지구상의 모든 자원이 무한하다면 우리는 사실 경제라는 과목을 배울 필요조차 없습니다. 그냥 필요한 대로 여러분들 마구잡이로 쓰면 돼요. 자, 그런데 우리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이 자원은 한정돼 있죠. 유한한데 우리의 욕구는 끝이 없습니다. 더 갖고 싶고, 더 먹고 싶고, 더 사고 싶고, 자꾸만 소비하고 싶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의 그 욕망과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재화는 유한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무한한 이 인간의 욕구를 한정돼 있는 유한한 자원으로 채우려고 하는 데서 희소성, 희박하고도 희귀하고도 적은 성질, 희소성이라는 개념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희소성 때문에 여러분들은 선택을 해야만 하는 문제를 겪게 되죠. 자,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매점 가면은 먹고 싶은 거 많잖아요. 햄버거도 먹고 싶고, 또 체육 시간 끝나고 나면 시원한 탄산음료도 한잔 하고 싶고, 또 과자도 먹고 싶고, 아이스크림도 먹고 싶고, 먹고 싶은 건 많아. 근데 이 지구상에 정말 뭐 이 햄버거든 뭐 아이스크림이든 뭐든 만들 수 있는 이 자원이 무한정으로 있다면 여러분들이 저거 중에 뭐 먹지? 라는 걸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어. 그냥 먹고 싶은 대로 막 먹으면 되겠죠. 매점이 전부 공짜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런 여러분들 소비하고자 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는 자원은 한정돼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중에서 이제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그런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원이 유한하다 보니까 각각의 과자든 햄버거든 음료수든 아이스크림이든 가격이 매겨지게 될 것이고, 그 가격이 매겨져 있는데 여러분들 주머니에 있는 여러분들 용돈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 중에서 뭔가 하나를 선택을 해야만 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희소성이란 것 때문에 선택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걸 한번 알아두시고, 자, 선택의 문제가 구체적으로 뭐냐, 방금 설명했죠.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얼마의 용돈을 줄 건지, 부모님도 항상 선택을 해야 돼. 아, 내가 지금 한 달 생활비가 얼마인데 이 중에서 우리 첫째랑 둘째한테 용돈을 얼마씩 줘야 될까? 아니, 부모님이 만약에 자본이 무한정하다면 고민할 필요 없지, 그렇지? 용돈 자체가 필요 없지. 다 공짜인데 뭐 용돈 얼마 줄 고민을 왜 하겠어요? 자, 또 정부가 예산을 갖다가 각 분야에 얼마씩 배분할 건지, 이것도 이제 이 자원이 희소하다 보니까 고민을 해야 되잖아, 그렇지? 국방 예산으로 얼마 해야 되고, 뭐 교육 예산으로 얼마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 학교에서 더펄론 축제를 할 때 상품을 몇 등까지 뭘로 줄 건지, 이제 선생님들이 담당 선생님이나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다 고민하셔야겠죠. 왜냐면 예산은 한정돼 있다 보니까. 자,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선택의 문제이고, 이러한 선택의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바로 이 희소성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희소성은 항상 일정한 게 아니에요. 자, 희소성은 시대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변하기 마련입니다. 자, 여러분들 뭐 공기나 햇빛, 물은 원래 무한한 무상재였어. 무상재라는 거는 어떤 재화 중에서 공짜인 재화를 무상재라 그러지. 자, 그런데 오늘날 환경이 오염됨에 따라서 깨끗한 공기나 깨끗한 물은 모두 어떤 금전적인 대가를 치르고 얻을 수 있는 희소성이 있는 재화, 즉 이런 걸 경제재라 그래요. 경제재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원래는 무상재였는데, 희소성이 없었는데, 옛날에 여러분들 뭐 조선시대든 고려시대든 공기가 다 맑았을 거 아니에요? 햇빛도 뭐 이렇게 뭐 대기 오염이나 미세먼지 없다 보니까 깨끗했겠죠. 햇빛도 아주 창창했겠죠. 그쵸? 화창한 날씨가 지속됐을 거고, 물도 그냥 계곡물 아무거나 떠서 뭐 먹으면 됐겠죠. 그런 이제 무상재였는데, 오늘날 환경이 오염됨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대가를 지불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경제재가 됐다는 겁니다. 한번 사진을 보면은 이런 것들을 보시죠. 깨끗한, 지리산의 깨끗한 맑은 공기를 모았다고 합니다. 돈 받고 파는 거예요. 공기청정기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 이거 돈 주고 사서 집에 공기를 깨끗하게 정화시키죠. 이런 뭐 슈퍼 가거나 편의점 가서 이런 깨끗한 생수를 갖다가 돈을 주고 사 먹죠. 그렇죠? 여러분, 조선시대 사람이 이걸 보면 이해하겠습니까? 공기를 돈 주고 사서 마신다? 공기청정기가 있다? 물도 돈 주고 사서 마신다? 아니, 무슨 봉이 김선다리가 대동강물 팔아먹는 것도 아니고, 과거에는 이런 것들 상상도 못했던 거였겠지만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희소성이 변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죠. 그렇죠? 자, 또 희소성은 상대적입니다. 더운 나라에서는 선풍기와 에어컨이 희소한 경제재겠죠. 하지만 자, 추운 극지방에 가면, 남극에 갔다, 선풍기하고 에어컨이 필요 있겠습니까? 아무런 가치가 없는 재화가 되겠죠. 이처럼 경제재는 상대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되게 필요한 자원 중에 하나인 기름 있죠. 기름, 석유. 석유도 아마 앞으로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 자원이 개발된다면 먼 훗날에는 그냥 뭐 마시지도 못하는 시커먼 이상한 뭐 오염된 물 같은 그런 개념으로 희소성이 아주 없어지는 그런 가치 없는 재화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자, 희소성은 변한다. 희소성은 상대적이다. 요걸 잘 기억하시고, 자, 넘어가서, 자, 그럼 이제 선택의 문제를 한번 해결해 봅시다. 우리가 이제 알았죠? 자원은 유한하다 보니까 희소성이라는 이 성질이 등장하게 되고, 이 희소성 때문에 인간은 뭐 할 수밖에 없다?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프랑스의 철학자 사르트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에 있는 C다라는 말을 했어요. 사르트르는.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람의 인생은 B, birth, 태어난, 출생과 그리고 D, death, 죽음, 사망. 즉 인생은 출생과 죽음 사이에 있는 C다. C는 뭘까? C는 초이스죠. 초이스. 선택이라는 겁니다. 우리 항상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건데, 이때 선택을 할 때 현명한 인간이라면, 여러분들 현명한 인간이라면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어차피 주머니에 지금 내가 뭐 매점 가서 사 먹을 수 있는 돈은 2,000원밖에 없어. 2,000원을 가지고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합리적인 선택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비용이라는 개념과 편익이라는 이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이걸 이제 이따 얘기할 건데, 이걸 알면 여러분들은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큰 편익을 얻을 수 있는 선택, 이걸 해야 됩니다. 이걸 갖다 우리가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자, 여러분들이 매점 가서 지금 주머니에 든 게 2,000원이라고 쳐요. 2,000원. 자, 2,000원인데 2,000원을 여러분 매점 가서 고를 수 있는 걸 보니까 선택지가 1번 햄버거 2,000원 치자. 2번 아이스크림, 좀 좋은 비싼 아이스크림. 3번 자, 음료수와 과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 자, 이때 이제 여러분들 비용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여러분 전부 다 셋 다 2,000원이라 하자. 이게 원래 이제 비용이 이제 기회비용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배우는데, 이게 원래는 뭐 명시적 비용이 암묵적 비용이 조금 복잡한데, 지금 중학교 수준에 맞게 그냥 일단 이렇게 봅시다. 자, 실제 여러분들 투입하는 비용 명시적 비용이라 그러거든. 2,000원이지? 다 2,000원 동일해요. 전부 2,000원. 2,000원. 자, 이때 여러분들이 햄버거를 먹어서 드는 만족감을 갖다가 그걸 편익이라 그러거든. 그 편익을 돈으로 환산해 봤을 때 여러분들이 한 5,000원의 만족감을 느끼는 거야.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3,000원의 만족감을 느끼고, 음료수와 과자를 먹으면 2,000원의 만족감을 느낍니다. 자, 어차피 비용이 지금 보면은 2,000원, 2,000원, 2,000원으로 여러분들 명시적 실제로 지불해야 되는 돈은 동일하죠. 그쵸? 자, 그리고 여러분들 느끼는 만족감이 편익은 돈으로 환산했을 때 얘는 5,000원, 햄버거는, 아이스크림은 3,000원, 음료수와 과자는 2,000원이죠. 자, 이때 여러분들이 뭘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뭘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비용은 제일 적으면서 여러분들 느끼는 편익은 가장 큰 선택을 하는 게 현명한 합리적인 인간이 내리는 합리적 선택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 경제학을 배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햄버거를 먹는 게 제일 현명하겠구나. 햄버거 먹는데 명시적 비용 2,000원 드는데 만족감 5,000원이니까. 아이스크림은 2,000원인데 3,000원 만족감 느끼고, 음료수 과자 2,000원 내는데 2,000원 만족감 느끼니까 어차피 비용이 동일하다면 내가 느끼는 최고의 만족감은 햄버거인 5,000원이니까 얘를 선택하는 게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만족감을 선택한 합리적인 선택이겠구나라고 판단 내릴 수 있겠죠. 자, 중학교에선 여기까지만 알면 되는데, 사실 요 비용이라는 개념을 조금만 제가 추가로 설명을 해볼게요. 자, 기회비용이란 거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함으로써 포기하게 되는 여러 가지 대안 중에 가장 가치가 큰 것을 기회비용이라 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존나 어렵다 이거 지금. 자, 이걸 여러분들 지금 좀 설명을 잘 들어보세요. 자, 우리가 뭔가를 선택할 때 드는 비용이란 거는 사실 그냥 비용이 아니고, 이걸 우리가 경제학적으로는 기회 비용이라고 합니다. 자, 기회 비용은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하나는 명시적 비용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암묵적 비용이란 게 있습니다. 자, 명시적 비용은 뭐냐? 내가 실제 지불하게 되는 비용을 명시적 비용이라 그래요. 자, 여러분들 매점 가서 햄버거를 선택하든 아이스크림을 선택하든 음료수와 과자를 선택하든 여러분들이 지불하게 되는 명시적 비용은 전부 얼마예요? 다 2,000원이죠. 2,000원. 2,000원이죠. 그럼 암묵적 비용이라는 건 뭐냐? 암묵적 비용은, 자, 암묵적 비용은 지금 여기서 설명해 놓은 이거예요. 우리가 뭘 선택함으로써 포기하게 되는 여러 가지 대안 중에 가장 가치가 큰 걸 지금 기회비용이라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기회비용은 암묵적 비용인 기회비용입니다. 아이씨, 어려워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지. 자, 설명을 잘 들어보세요. 자, 내가 매점에 가서 햄버거를 선택하게 됐어. 그때 명시적 비용은 2,000원 들었지, 그치? 자, 근데 내가 햄버거를 선택하면 포기하게 되는 선택은 뭐예요? 아이스크림을 먹는 선택과 음료수와 과자를 먹는 선택을 내가 포기하게 된 거잖아, 그치? 자, 이때 아이스크림을 선택했을 때 내가 느끼는 만족감 얼마입니까? 3,000원의 만족감 느끼죠? 자, 음료수와 과자를 선택했을 때 내가 느끼는 만족감 2,000원의 만족감이죠? 즉 내가 햄버거 대신에 선택했을 때 느끼는 만족감은 3,000원과 2,000원이 있는데, 이 중에서 제일 큰 거
뭡니까? 3,000원이죠. 자, 그래서 내가 이제 가서 이제 한번 보자. 자, 내가 만약에 햄버거를 골랐어. 햄버거 선택하면은 명식 비용 2,000원이지 플러스 암묵적 비용이란 거는 내가 햄버거 고르면서 포기하게 된 것 중에 제일 가치가 큰 거라 그랬잖아. 아이스크림이지. 아이스크림 3,000원 만족감 주고 음료수와 과자 2,000원 만족감 주니까 자, 아이스크림의 이 만족감 3,000원. 그게 암묵적 비용이라는 거예요. 자, 이거 두 개를 합쳐서 우리가 기회비용이고 이걸 그냥 우리가 경제학적으로 비용이라고 합니다. 비용. 내가 햄버거를 고르면서 든 비용이라는 거야. 이게 얼마? 5,000원이지. 5,000원의 기회비용인 거야. 자, 내가 아이스크림을 골랐다 치자. 아이스크림 가격 2,000원으로 명시적 비용은 동일합니다. 플러스 자, 내가 아이스크림을 골랐을 때 포기하게 되는 거는 햄버거 선택지와 음료수와 과자 선택지가 있지. 햄버거 선택지는 만족감 5,000원이고 음료수와 과자 선택지는 만족감 2,000원이지. 두 개 중에 뭐가 커요? 햄버거 크지. 햄버거 이 5,000원 암묵적 비용 얼마입니까? 5,000원입니다. 그럼 내가 아이스크림을 골랐을 때 들어가는 기회비용은 얼마입니까? 7,000원인 거예요. 7,000원. 자, 마지막으로 내가 이 음료수와 과자를 선택했다. 명시적 비용은 2,000원 똑같죠? 플러스 자, 내가 포기하게 된 거 뭡니까? 햄버거와 아이스크림이지. 음료수와 과자 선택하면 자, 이 중에서 포기하게 된 두 개 중에 더 큰 거 햄버거. 자, 만족감 5,000원. 자, 암묵적 비용 5,000원. 자, 그럼 내가 음료수와 과자를 골랐을 때도 내 기회비용은 얼마라는 거예요? 7,000원이지. 자, 그럼 지금 봐봐. 햄버거 고르면 기회비용이 5,000원이고 아이스크림 고르면 비용이 7,000원이고 음료수와 과자 골라도 기회비용이 7,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제일 기회비용이 작은 게 뭡니까? 1번 햄버거죠. 아, 그럼 이게 제일 비용이 적구나. 자, 근데 심지어 골랐을 때 얻는 편익, 만족감도 햄버거는 5,000원이고 아이스크림은 3,000원이고 음료수와 과자는 2,000원이지. 비용도 제일 적은데 만족감, 즉 편익도 제일 크네. 당연히 뭘 선택해야겠다? 햄버거를 선택하는 게 현명한 합리적 인간의 선택이구나 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게 바로 지금 우리가 경제학을 배우는 이유입니다. 물론 이건 좀 이론이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쓸데없기도 해요. 근데 기회비용이란 거를 여러분들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게 이게 이제 고등학교 가면은 다 이게 시험 문제로도 나온다고. 이게 통합사에서든 아니면 여러분들 선택 과목으로 경제를 하든 이게 매우 중요하게 포인트로 출제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알아야 되는 거. 지금 중학교 수준에서는 이렇게만 알면 됩니다. 아, 합리적 선택은 뭐다?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만족감을 느끼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구나. 요거랑 우리가 자원의 희소성 때문에 선택이란 걸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재화와 서비스가 뭐고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고 분배하고 소비하는 게 뭔지 요 정도만 여러분 알아두면 충분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듣고 여러분 퀴즈 잘 맞췄기를 제가 기대해 볼게요. 자, 다음 시간에는 바로 이어서 두 번째 경제 체제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배워볼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 봅시다. 고생 많았습니다.